제가 왜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줄 알아요? 여러분?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써머리 해놓은 걸 보면 아니 그냥 노트에 적어도 될 거를 왜 꼭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? 할 수도 있어. 앞으로 계획들도 그냥 노트에도 적어도 되고 뭐 에버노트에 정리해도 될 거를 왜 스케치북에 하는 거예요? 라고 할 수도 있죠. 사람은요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.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.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면 생각이 말랑말랑해져요. 여기는 아이디어가 샘솟는 장소라고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. 근데 잘 봐요. 제가 만약에 전시회를 딱 열었어요. 근데 그 전시회 벽면에다가 스케치북을 하나 딱 붙여놓은 거예요. 정말 큰 스케치북을. 근데 그 스케치북 안에는 제가 정리해둔 뭔가 글자들이 있겠죠.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그냥 일반인이 적어도 노트 있죠, 노트. 노트를 딱 걸어놨어요. 그럼 그 작품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. 노트를 보면 이거를 책 보듯이 독해하고 있어요. 근데 스케치북을 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그림이라고 보고 해석하고 있어요. 근데 그거보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. 이거를 지금 그린 사람 있죠. 그린 사람의 제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리면 노트하는 기분이 안 들고요. 그림을 그리는 기분이 들어요. 그림을 그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뇌가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이 있거든요. 이게 하나의 점으로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.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스케치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태생이 뭐예요? 메모하는 게 아니잖아요. 스케치북은 원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만든 게 스케치북이잖아요.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운 게. 그러다 보니까 스케치를 펼치면 우리 뇌가 얘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아 그림을 그려야지 하면서 이 자극과 지배와 관련돼서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좋게 설계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. 뇌가 막 자극할 수 있도록. 근데 노트를 펼치면요. 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거 내가 이 벼락치기 하듯이 지금 책 정리하는 기분이 들어. 머릿속에서 잠깐 기억했다가 빨리 잊어먹어야지 라는 걸로 얘가 인식하거든요. 그래서 이 뇌를 약간 조작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뇌도 이 스케치북이라는 공간에 뭔가 지배당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. 사실 저는 이걸 몰랐어요. 이걸 알고 했던 건 아니에요.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스케치북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왜 좋지? 왜 좋지? 왜 좋지? 하는데 그걸 답을 잘 몰랐어. 그러다가 그 뇌와 관련된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스케치북도 그거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두 개 합쳐지니까 너무 막 소름 끼치잖아요. 다이소에 가서 스케치북을 무조건 사야 되고요.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도요. 둘이서 너 어떤 계획 가지고 있어? 나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요.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스케치북을 그리면 이게 훨씬 그리면서 생각이 막 정리가 돼. 진짜 놀라운 거예요. 다이어리는 우리 뇌가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나? 캘린더, 다이어리 이런 것들은 그냥 해야 될 일들을 적는 공간으로 인식하지 내가 앞으로 되어 있을 모습 그 모습을 내가 미리 10년 뒤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. 근데 스케치북 같은 경우는 저는 1년 뒤에 완성된 모습이 이거다 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. 이걸 난 분명히 하고 있을 거야. 이미 그렇게 돼 있을 거야. 이걸 계속 그리는 거니까 미래의 모습을 그냥 그리는 거죠. 물론 그 글자가 적혀 있긴 하지만요. 그래서 자녀분들하고 스케치북으로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친구의 생각을 스케치북으로 그려나가는 연습을 꼭 많이 하세요.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? 나는 마술사가 되고 싶어. 그거를 그냥 마술사를 그리면 그리는 거죠. 그때 어떤 훌륭한 마술사가 되어 있을 것인가 그것까지 상상을 하면서 다 그리는 거예요. 제 스케치북 나중에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전시회 한번 할게요.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스케치북 안에 제 인생도 많지만요. 제가 한 6년 동안 거의 제 인생만 있었다면 지금 2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 한 3분의 1이 있어. 왜냐면 아까 이렇게 신청서가 오잖아요. 이런 게 오면
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스케치북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자마자 이렇게 쫙 그리거든요.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그리는 거예요. 그 사람의 3년 뒤, 5년 뒤에 완성된 모습을 그리는 거거든요.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. 훌륭하다. 이거 되고 나면 그 다음 모습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. 이걸 그리는 거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걸 전시회를 열면 이미 그 성공한 사람의 얼굴이 일단 딱 올라올 거고요. 그 사람의 옛날에 내가 그랬던 스케치북이 같이 세트로 돼 있겠죠.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옛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5년 뒤에 이렇게 된다라고 스케치북에 그림 그렸는데 진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딱 적으면 거의 뭐 맞아떨어지는 사람도 되게 많겠죠. 그러면 이런 전시회는 있을까요? 저는 그런 전시회 들어본 적 없거든요. 근데 제가 10년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그게 한 5년 내로 단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러면 5년 내에는 분명히 그 전시회가 열려 있을 거예요. 확실하죠.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 전시회에 걸려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. 사실 그러지 않나요? 100%죠. 저는 100%라고 봐요. 그러면 너무 멋지지 않을까요? 그럼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작품이 다 걸려있고 그분들이 막 와가지고 막 옛날 회상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?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그려주지만 그 중에서 실제 제가 생각한 대로 되는 사람은 20%, 10명 중에 2명 정도예요. 알아요? 제가 쭉 해보니까. 물론 제가 더 잘하고 더 훌륭한 트레이너가 되면 그게 30%, 40%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. 근데 아직은 시작한 지 2년 차밖에 안 돼가지고 일단 제 최초 목표는 원래 20%가 맞았었거든요. 역시나 아직은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또 양성할 거니까 그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저는 시작 캠퍼스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가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. 그래서 꼭 성공 트레이너를 양성할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창직시킬 것이고 그런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들 거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거예요. 그 사람들만.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를 하면 자기 자신도 더 발전된다는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작 캠퍼스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밀어주고 있지만 그 중에 10% 내지 20%는 시작 캠퍼스를 만드는 게 꿈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면 이게 쫙 또 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한 기술을 뾰족하게 익히고 그걸 안내는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.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본인이 본인의 거를 그려서 잘하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뾰족한 기술들을 같이 찾아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